매주 목요일에는 한 주간의 이슈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새꼬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MBC 라디오 차카차카의 진행도 하고 계시고요. 오토타임즈에서 수십 년째 자동차 전문 취재기자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기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편하신 대로 부르십니다. 네. 자동차 전문 기자로 방송에서는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지금은 토요일에도 MBC 라디오에서 그렇죠. 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차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MBC 최초의 자동차 프로그램을 맡고 있죠.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택시 파업과 이 카풀 문제, 이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저기 대기하면서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는데 굉장히 그 전문성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청취자분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카풀 서비스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가 갈등 중인데 상생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의 택시기사분들 그리고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MBC 인터넷, 스마트폰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의견이 소개되시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택시기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인다고 했고 국회 앞에서 거의 1만 대 택시를 국회를 포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정부가 대타협 기구를 만든다고 했었고 택시업계는 일단 참여 의지를 보였는데 시위는 이미 예정된 거여서 미처 이거를 뒤로 미루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 밑에서 뭔가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제가 이제 보는 건 그나마 다행인 게 일단 실마리가 풀릴 조짐은 보인다는 그래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 그렇죠. 여기 참여를 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택시 산악금제 폐지라든가 월급제 도입, 감차 문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일단 공론화 기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놓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생할 건지를 논의하는 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를 밝혔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희 문자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4548번님께서 택시비도 저렴하고 근무 조건도 열악한데 카풀이라니요. 타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택시 기사님들의 기본 생활권도 보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카풀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택시 기사분들의 생활권을 위협할 정도로 위협적인 서비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교통 체계가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이제 택시라는 육상 교통 수단이 체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카풀을 들어오면 이런 겁니다. 버스, 지하철, 카풀, 택시. 이렇게 이제 4단계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체계에 카풀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모두 보면 이익의 싸움이란 말이죠. 이익의 싸움이다. 그렇죠. 소비자는 택시보다 저렴한 고급 교통 수단을 원하는 것이고요. 즉 자가용을 원하는 거죠. 근데 자가용 운전자는 출퇴근 때 기름값이라도 벌어보자는 거고 이용자와 소비자주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 수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 세 가지 주체가 이익을 어디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새로운 수익이 발생하면 참 좋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카카오 쪽에서는 지금 새로운 수익이다 이거는 그렇죠. 새로운 시장이다, 수요 창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새로운 수익이 발생해서 가져가면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기존 대중교통 체계 그러니까 택시는 물론이고 심지어 버스와 지하철까지도 수익이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런 의견도 보내주고 계세요. 택시 기사분인 것 같은데요. 2025번님께서 현택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산납금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아 승객은 카풀 찬성하는 거죠. 7048번님,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회사 사주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택시 요금 올려도 기사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5536번님이 가까운 거리를 갈 때 호출하면 오지 않는 택시 기사들 어떻게 변명할 건가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결국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어쨌든 파일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이 정해진 파일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산악금 문제 같은 경우는
택시 업계에 가는 파이, 택시 업계에 돌아가는 파이 중에 노동자들과 사업주들 간의 분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돈을 더 예.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또 기사분들은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그렇죠. 사주고 양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산악금제는 예. 오래전에 예. 폐지를 했었던 겁니다. 한번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1997년도에 국토부가 훈령을 통해서 예. 일단 금지를 했는데, 예. 그때 이제 반발도 있었고 법률 미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바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 효과를 못 거두냐면 예. 이게 또 같은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오히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왜요? 이게 뭐냐면 예. 택시업은 운전자가 능력만큼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정하면 그래요? 나는 또 불리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승객들 입장에서는 이 택시 아까도 문자 보내주셨지만 어쨌든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네네. 내가 택시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불만이 사실은 지금 여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네. 결국 이제 그 문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랑 관련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택시와 카풀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거가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공존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사회적 대타협이 좀 필요하긴 해요. 사회적 대타협. 여기서 왜냐하면 누군가는 양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택시업계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내놨는데 택시 가지고 IT 기업하고 손잡고 카풀하겠다는 겁니다. 카풀을 하긴 하는데 다른 운전자들이 자기 차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택시를 갖고 하자. 기본적으로 A에서 B까지 사람을 태워주는 건 자가용이 태워주고 돈을 받나 택시가 태워주고 돈을 받나 승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택시를 가지고 이른바 ICT 기반의 합승 서비스 해주겠다. 어떤 거죠? 좀 자세히.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용자는 요금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편하게 이용하고 싶은 이익의 욕구가 있고,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서비스의 이익을 높이려는 이익의 욕구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민보 기자가 김포공항을 가는데 호출을 해서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손님이 합승하겠다고 열어놓은 겁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내가 김포공항 가니까 합승하실 분들은 그렇죠. 누르세요 하고 저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 의한 합승이 아니라 손님 기반의 합승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다가 김포공항 가네? 저도 이제 합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먼저 탄 승객한테 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한 사람이 이동할 비용이 두 사람이 이동하니까 기사분도 수입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대신 원래 혼자 타고 갈 비용에서 몇 퍼센트 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고. 예를 들어 택시 요금이 10,000원인데 그렇죠. 양쪽에서 두 사람이 뭐 6,000~7,000원씩 내면 14,000원 되니까 기본적으로 10,000원 받을 거에서 택시는 4,000원 추가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그 호출 중개 기업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가 있고, 4,000원 중에 일부는 그렇죠. 그 ICT 회사에 주고. 그렇죠. 단 이제 여기서 이제 소비자도 분명히 이익은 볼 텐데 소비자가 하나 불편을 겪는 건 뭐냐면 그래도 자가용은 좀 고급차도 있고 택시는 일률 천편적으로 그렇죠. 차종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불편함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양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이런 의견도 있어요. 1368번님께서는 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동승한다는 게 무섭지 않을까요? 이거 안전 문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카풀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손님 기반의 택시 합승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전에 대한 문제는 늘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손님 기반의 합승일 때는 지켜주는 누군가가 기사분이라는 게 기사분이 계시니까 차라리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 파이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정해진 파이를 기존의 택시 노동자나 택시 사업주가 가져가던 거를 카카오라는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려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도 좀 보여요. 실제로 뭐 미국이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우버 같은 회사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뉴욕도 최근에 이제 카풀 운전자 제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뉴욕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도로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도심의 통행 속도가 줄었습니다. 아니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건 왜 그렇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시민보 기자께서 하루에 한 번 이동할 게 하루에 2번 이동해야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억지로 한 번 더 타야지라고 해서 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 있을 때만 움직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수요라는 건 인구가 증가했을 때에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인구는 우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 운전할 거 카풀 활성화됐다고 한 번 더 이동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에서 대중교통의 수요가 일반 카풀로 이동을 하니까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거를 결국은 세금으로 보전해서 계속 메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뉴욕이 어쩔 수 없이 카풀 운전자를 이제 제한하고 기존에 이제 등록된 사람만 가지고 택시처럼 그냥 면허를 받아서 택시처럼 운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상생 방안을 만든 거죠. 그랬군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외국에서는 다 잘 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버와 카풀을 동시에 하게 해주고요. 카풀에서의 수익금을 일부 빼서 택시 쪽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호주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택시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허 그렇죠. 면허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퇴직금 같은 건데 그 퇴로를 좀 열어주자는 겁니다. 카풀 서비스로 수요를 나눠 가지되 그렇죠. 택시 기사들이 또 안전하게 퇴로를 열어주는 거군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그 택시 수요가 택시 서비스가 자가용 카풀 서비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존할 수 있게 일정 기간은 서로 공존하면서 퇴로를 열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익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는 관계로 유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군요. 이제 미국, 호주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승차 공유 서비스가 가장 늦게까지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라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택시 중심의 지금 체계를 가져가고 있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도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동경올림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일본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본은 카풀을 허용하기보다는 택시를 가지고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택시 업계가 내놓은 그 상생 방안이라는 것과 비슷한 형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자동차 회사하고 아예 택시 회사하고 IT 기업하고 셋 다 손을 잡아가지고 택시의 공실률을 줄이자. 근데 일본이 택시 요금이 워낙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내렸어요. 택시 요금 내리면서 택시 이용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식으로 간 게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를 주 수입으로 하지만 원하는 것도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데이터도 택시를 통해서 주행 데이터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수료도 만들게 해주고 이용자도 싸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계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간 거죠. 오늘 제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택시와 카풀 간의 상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전문가분들의 말씀 중에 가장 내용도 풍부하고 합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저희가 이 문제 계속 될 테니까 한번 모시고 말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차카차카 진행하시는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